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0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0편은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2편이에요. 홈 어시스턴트 2편. 어제 홈 어시스턴트 1편 튜토리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1편에서는 설치하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 ESP 홈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2편은 ESP 홈에서 연동 가능한 어떤 센서나 모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거, 녹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서 얘네들이 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오늘 할 것에 대한 목록은 제가 여기 쭉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목록. 뭐부터 할지는 모르겠고요. 녹한다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하나씩 제가 쫙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ESP 홈하고 연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아마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겠죠? 오늘은 제가 초반 인트로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어제 가변장은 이미 했습니다. 가변장 제가 돌아가는 거는 보여드렸으니 제가 봤을 때 얘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습도 센서를 제가 새로 샀거든요. 고장이 나서. 안 찢어지네. 따끈따끈한 온습도 센서. 짠. 자, 오신 대로 한번 불러드려보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BHS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자, 뭔가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 BHS님이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고 공지가 뜨네. 축하드립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녹한다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재미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DHT11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습도 센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ESP 홈에서 센서를 쓴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코딩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거를 여기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구현한 코드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코드가 아두이노에서는 이 DHT12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 DHT12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코드를 적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ESP 홈의 장점은 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코드 자체를 ESP 홈이 만들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자체를 자기가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훨씬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고 혹시나 제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버전하고 쓰시는 분의 구독자분들이 쓰시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서로 상호간에 이빨이 맞지 않더라도 임동희님 감사합니다. 자작나무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ESP 홈이라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막 놀게 된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가 어느 누구나 똑같이 보여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반짝반짝은 하네요. 자작나무님 소령되셨다고 떴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작나무님 뒤에 뭐 붙이고 싶으신 말 있으면요 채팅창으로 하나 적어 주십시오. 제가 뭐 특별히 말을 안 해주시면 녹한다 사단에 부대대장으로 제가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요런 재미거리라도 있어야죠. 그죠? 됐습니다. 한번 해보죠. 너무 잡소리 많이 할 필요 없이 오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한 번씩 해봅시다. 먼저 연결하는 핀 총 3개가 있어요. 다리빨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GND, 그 다음 데이터라고 된 핀 VCC가 있습니다. VCC 5V, 그라운드, 데이터라고 된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여기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죠. 디지털 3번은 이 보드에서 말하는 저 자리가 디지털 3이라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 핀이 뒤집어 보시면 GPIO 5번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5번 핀이에요. 제가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핀 번호가 ESP 홈의 3이 아니고 실제로는 5가 된다는 걸 주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요셉님도 반갑습니다. 모두들 환영합니다. 자,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온소프트 센서 제일 우리 접근하기 쉬운 센서잖아요. 말랑말랑한 센서니까. ESP 홈이 대부분의 것들을 해주지만 센서하고 보드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까지 못하겠다 하시면 이제 이거 아두이노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연결 끝났죠? 그 다음 요 녀석을 지금 제가 연결하는 이 선의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 선이 노트북의 USB 선이에요. 노트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ESP 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USB 선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보드에 전원만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개념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이 보조 배터리하고 얘하고 연결되면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하고 연결된 게 전혀 아니죠. 요 자체가 포터블한 하나의 장치가 가능한 온습도 모듈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와이파이 커버리지 안에 존재한다고 할 때 ESP 홈이 접속을 해가지고 펌웨어를 바꾸거나 하고 싶은 일을 수정을 하거나 오토메이션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게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ESP 홈에 프로그램 업로드하면 이 선을 타고 코드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 선이 제가 연결한다는 개념은 그냥 전원을 넣겠다는 것뿐이지 이 선이 컴퓨터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지금 ESP 홈이 구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원을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겁니다. 너무 잡소리가 길었죠?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이간식님도 반갑습니다. 범준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높으신 분들이 드디어 접속을 하셨네요. 마루호도님은 출석 체크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드디어 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 원스타가 처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스포를 했나요? 앞으로도 녹한다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하여간 지금까지 한 작업은 보드에 그냥 온소프트 센서를 연결한 것 뿐이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에 이제 ESP 홈 어시스턴트를 켜서 ESP 홈을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어제 오라클 버추어 머신, 이 버추어 박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가상 머신 돌리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가상 머신 이렇게 들어있는 채로 시작 누르면 됩니다. 어제 했던 거를 가만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커먼 화면이 나오면서 마치 컴퓨터가 처음 전원을 누르면 켜지듯이 부팅이 이루어집니다. 내 컴퓨터 안에 가상의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켜지고 다 켜지면 자동적으로 홈 어시스턴트가 켜지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상 머신을 켜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죠. 다들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그 꼬꼬 부화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녁 먹어야 되는 시간을 좀 놓쳐가지고요.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먹었는데 상당히 속이 더 불어가네요. 제가 막 말하면서 좀 끄끄거려도 이해해주세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헛!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가 튀어나왔죠. 조금 기다리시면 됐습니다. 요 상태로 딱 두고 요거는 그냥 최소화 시켜가지고 아래쪽에다가 딱 두 개 이렇게 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되고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그리고 주소를 홈 어시스턴트 콜론 8123이라는 주소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쳐도 되고 요렇게 쳐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기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자기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라고 딱 칩니다. 그럼 지금 제 컴퓨터는 192.168.03이라는 IP 주소를 쓰는데 이 IP 주소가 아니라고 했죠. 가상 머신에 딱 보시면 지금 IPv4 어드레스 4 머시기 해가지고 주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192.168.011이 지금 이 가상 머신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IP 주소가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192.168.0.11에 8123.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 디바이스,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하실 때는 요렇게 치고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됐죠? 로그인하고 요거는 홈 어시스턴트입니다. 맞다. 이거 삭제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지금 좀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거 삭제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나요? 한 번에 삭제가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이전에 했던 컴포넌트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기 눌러도 제거가 안 돼요. 일단 비활성화 했다가 지금 비활성화 돼 있네요. 활성화 했다가 일단 좀 화면이 너저분하더라도 이건 어제 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화면이 좀 너저분하더라도 요거 그렇죠. 요렇게 뜨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얘네들 이렇게 빨간 색깔 복원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 눌러서 이제 삭제하기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거 삭제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눈치껏 발견한 방법으로는 1번 여기 목록에 있는 것들 몽땅 다 삭제할 거 눌러가지고 먼저 비활성화를 누릅니다.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전부 다 누르고 활성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0초 걸린다 그러거든요. 뭐 다른 데 갔다가 좀 놀다가 30초 지난 다음에 오면 아까처럼 여기 복원됨이라고 빨간 색깔 동그라미 나올 때 그때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 하나하나 사용 방법 익히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뭐. 자, 나오면 지우는 걸로 하고, 자, ESP 홈으로 가겠습니다. 애드온의 ESP 홈에 웹 UI 열기, 여기가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했었죠. 근데 얘 왜 오프라인이죠? 온라인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ESP 홈의 메인이 되는 거고, add 누른 다음에 여기 안에 내가 ESP 홈이 해야 될 일을 YAML이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얘 하고 있잖아요. 온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도. 몇 개까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ESP 8266에 D3의 온습도 센서를 연결하고 ESP 홈에서 측정하시오. 자, 매뉴얼로 갑니다. ESP 홈 매뉴얼로 가서 쭉 찾아보시면 여기 단축 메뉴 중에 없네요. 이거 아니구나. 여기 있죠. DHT라는 게 검색이 된다, 그죠? 요걸 딱 눌러가지고. 자, 미리 보기까지 딱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죠. 뭐, 4.7K짜리 저항을 뭐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그대로 샥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의 기본 상태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건 어제 했던 내용이 남아있는 거고요. 요런 것들이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죠,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본 상태가 이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됐죠? 그리고 이 코드를 YAML은 들여쓰기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구분하니까요. 뭐 적당한 지점에서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플랫폼 DHT11인데 핀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중요하죠. GPIO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3번이니까 3번 해놨으니까 디지털 5. 보드 뒤집어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템퍼러처 휴미디티. 그 센서에 들어갈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녹한다의 온도계 이렇게 쓰고 녹한다의 습도계 이렇게 쓰죠. 업데이트 인터벌은 얼마 간격으로 측정할까 하는 것인데 1이라고 써두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값을 업로드해라. 이 전체를 여기 안에 업데이트 해주고 인스톨 와이어리스리 누르면 무선으로 데이터가 이제 펌웨어가 업로드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죠. 이제는 컴퓨터에 보드를 꽂아서 업로드하는 시대는 진작에 끝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코드는 와이어리스로 무선으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꼬꼬부하기가 좀 불안해가지고요. 드문드문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테니까 제가 한눈 팔고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전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그 R92 만들 뻔했거든요. 잘 작동되고 있네. 구형님 반갑습니다. 자, 펌웨어 들어가고 자, 다 들어갔습니다. 용 화면까지 가면 이제 땡이고 스톱 누른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를 하나 더 켜가지고요.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요런 것들은 뭐지? 뭐 갑자기 안 나오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글로 적어놔서 그렇나? 잠깐만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네요. 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한글로 적었다고 저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텐데, 그죠? 아까 전에 매뉴얼에 뭐 풀업 저항을 거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습도는 방금 출력이 되었었는데요. 습도는 이 무슨 나오긴 나오는데 그죠? 나오긴 나오는데 알 수 없음이라고 한 번씩 나오네요. 아, 이 뭐지? 인터벌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걸까요? 그럼 2초 인터벌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2초 인터벌로.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요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요 매뉴얼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터널 풀업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네요. 4.7K짜리 저항을 데이터와 3.3V를 넣어주라 그러네. 3.3V하고 데이터 핀 사이에 4.7K짜리 풀업 저항을 걸으라 라고 해놨네요. 아, 상당히 귀찮은데 그죠? 2초 인터벌로 하니까 갑자기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 아직 연결이 안 된 거군요. 자,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보드에 프로그램을 연결했다고, 업로드했다고 끝이 아니라,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자, 보면 이제 문제없이 들어온다, 그죠? 15.9에서 16.0 바뀌는 거 봤죠? 그렇다면, 일단, DHT12를 쓰실 때의 주의사항은, 인터벌이, 측정하는 인터벌이 미니멈 2초더라 하는 거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1초면 에러가 나더라. 메모해 둘게요. 최소 간격 2초. 됐죠? 온수도 나오고 있잖아요? 땡, DHT11 끝났습니다. 제가 남겨드리는 코드는 요거를 남겨드릴 거니까, 요 코드를 활용하실 때, 전체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당연히 작동 안 되겠죠? 요런 것들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갖다 쓰시면 돼요. 요 부분만. 센서라고 된 요 부분만. 남겨드리기는 전부 다 남겨드릴 건데, 온습도 센서 끝났습니다. 잘 나오죠? 빨리빨리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온습도 센서는 잘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만만한 센서가 어디다 뒀지? 요거 이산화탄소 센서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는 CO2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제가 녹한다의 스마트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센서입니다. 식물이 빨아먹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MHZ19라는 겁니다. 됐죠? 요거를 연결을 할 건데요. 총 4개의 핀을 연결해야 됩니다. DHT11보다 어려운데. 잠깐만요. 저도 이거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자, 제 거랑 똑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핀 요 뒤쪽에 적혀 있는 기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커넥터 타입으로 된 건데 7개의 핀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 이산화탄소 센서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그냥 녹한다랑 똑같은 거 구입하세요. MHZ19B입니다.
A, B, C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B 타입이 녹한다가 쓰는 거니까 똑같은 거 구입하세요. 이거 2개랑 제일 끝에 거 연결 안 하고 요 4개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먼저 제일 오른쪽에서 제일 첫 번째 친구, 얘가 그라운드입니다. GND라고 된 핀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VCC, 요거 OV라고 된 핀에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핀이 RX 핀, 이게 TX 핀인데요. TX 핀을 디지털 3에 연결하고 RX 핀을 디지털 4에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핀 앞에서 봤을 때 디지털 3이고 GPIO 번호는 또 다르다고 했죠? GPIO 번호로는 얘가 5번이고 얘가 4번입니다. 이해됐죠? 이대로 딱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ESP 홈의 강력한 부분이 나타나죠. 라이브러리 필요 없고 코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YAML 스크립트 작성하는 게 코딩이라면 코딩일 수 있겠는데 그런 거를 코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조건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코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보죠. MHZ19도 요 쫙 찾아보시면 에어 퀄리티 쪽에 있습니다. MHG19 보이죠? 딱 누르시고 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보시면 2단계 컴포넌트가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UART, 시리얼 통신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가지고 가서 자, 요 수정하는 데다가 너무 지똥만 하니까 요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센서 이거는 이제 날라갔죠. 딱 지워주시고 요거 UART를 먼저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집어넣는데 RX 핀하고 TX 핀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두이노의 소프트 시리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RX 핀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센서의 RX 핀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ESP 홈의 RX 핀이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라는 것은 RX, TX를 꼬아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RX의 R이 받는 거, 리시브 하는 거고 TX의 T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트랜스미터, 영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R의 R은 받는 거고 T의 T는 보내주는 건데 주는 핀에 받는 핀을 연결해놔야 주는 거를 받는 거고 보내는 핀에 저쪽에는 받는 핀이 연결되어야 내가 보낸 게 저기 받는 건데 주는 핀끼리 연결되면 서로 주려고 하는 거고 받는 핀끼리 연결하면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는 GPIO 번호는 이산화탄소 센서의 TX 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GPIO 5번에다 연결해놨죠. 그리고 RX 핀은 4번에 연결해놨습니다. 이해됐죠? 보레이트 9600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 자체가 보레이트가 96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싹 해주시고 그 다음 센서라고 된 거 요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그대로 갖다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큰 의심 없이 갖다 쓰면 되겠죠. 네임이라고 된 것은 몽땅 화면의 UI에 보여질 그냥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온도 값이 측정이 돼요. 내부의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값을 보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요거는 온도 센서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로 잡겠습니다. 오토매틱 베이스라인 캘리브레이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이고 범주님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김영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갑자기 왜 뜰까요? 얘네들 센서와 이진 센서. 자, 빨리 접속되거라. 자, 요런 게 좀 깝깝하면 구성하기 가서 요 디바이스를 다시 읽어오기. 자, 내가 뭐 잘못했나? 5번, 4번. RX핀. 헷갈리네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로그는 보면 지금 값이 맞다. 이것도 제가 어제 안 알려드렸는데요. 에딘 말고 로그스 눌러보시면 지금 ESP8266 내부 사정이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온도값하고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것은 이 화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은 한글로 적으면 일단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한글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가급적이면 한글 안 쓰는 걸로 CO2 자, 아마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 여기 보라색깔 글자가 두루룩 나올 겁니다. 됐죠? 이러면 연결된 겁니다. 이제 나왔죠? CO2하고 템프하고 이렇게 이 누르면 그래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온도 12도에 CO2 농도가 1552 ppm 단위까지 알아서 전부 다 나옵니다. 됐죠? 잘 나오죠? 자, 방금 2번 예제가 나왔던 겁니다. 2번 ESP8266에 CO2 센서의 TX핀을 D3에 연결하고 RX핀을 D4에 연결해서 ESP 홈에 전송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네임에 한글을 쓰지 말 것. 한글 안 쓰니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한글 쓰는 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 추라이가 되니까 녹한다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산화탄소 센서 끝났습니다. 잘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센서. 미세먼지 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센서 얘는 단가가 좀 세요. 몇만원 할 건데 PMS7003이라는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중국에서 막 들여오는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런 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센서로 PMS 시리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PMS 뒤에 넘버가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7003번이라는 거를 녹한다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이산화탄소 센서처럼 이 보드하고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RX하고 TX라는 핀이 보인다. 그러면 시리얼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DA하고 SCL이라는 용어가 막 보드에 나온다. 그러면 I2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MISO, MOSI, SCK, SS 또는 CS 뭐 이런 용어들이 보인다. 그러면 SPI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2C 통신도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여간 RX, TX가 있으면 조금 전에 이산화탄소 센서하고 동일한 아까 전에 UW라는 거에다가 핀을 명시를 하고 센서에다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이 보드 뒤에 이거를 이렇게 딱 뽑을 수가 있어요. 땅 뽑아서 이렇게 딱 보면 핀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무슨 핀이라는 거. VCC, GND, RX, TX 보인다 그죠? 위치를 잡아둡니다. 봤죠? 다들 보셨죠? VCC, GND, 중간에 하나 쓸모없는 거 있고 RX, TX. VCC에다 5V 꽂을 거예요. 그라운드는 똑같이 아무데나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RX 핀 디지털 4, TX 핀 디지털 3에 똑같이 연결할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러 가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칸 띄고 이 핀을 4번에 이 핀을 3번에 자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는 기본 목록이 없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록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에어 퀄리티 쪽에 잘 보시면 PMS A003이라고 된 거. 이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파티큘레이트라고 된 거. 요거 똑같이 PMS 붙은 거. 미세먼지 센서고, 여기 위에 있는 HM 머시기 된 거하고 파티큘레이트라고 된 거는 다 미세먼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시면 얘는 I2C 버스가 required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I2C 통신을 하는 미세먼지 센서니까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센서는 쓸 수가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검색을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뭘로야 이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ESP 홈 똑같은 요 사이트에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자, PMS X003이라고 되어 있는데 X 자리에 저는 7이 들어가는 거죠. 7003, 5003, 땡 003 그 시리즈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볼만 하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UW에 얘는 TX, RX를 다 적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보시면 RX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추론해 보건데 이산화탄소 센서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인 것 같습니다. 보드에서 센서 쪽으로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할 때 이산화탄소 센서도 값을 받아야 되고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이산화탄소 센서가 보내는 라인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방향 통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센서가 그냥 계속 주는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저기서 요청 안 해도 올 거니까 받으면 되는 거고, 쟤는 내가 당연히 받을 거니까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X 핀에 의미하는 것은 ESP 홈 쪽에서 수신하는 핀을 의미하는 거고, 요 PMS 쪽에서 보내주는 핀이 저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했죠? 이렇게 두 개 다 적어놔도 상관없지만 요렇게 적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5라고 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RX 핀 연결했던 거는 지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가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ESP8266에 미세먼지 센서를 센서의 TX 핀만 연결하면 되죠. 얘는 D3에 연결하고 측정 값을 전송하시오. 제가 RX 핀도 꽂으라고 하긴 했는데 의미 없는 짓이었죠. 이렇게 딱 해주시고 요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한글 안 되니까 요대로 그대로 쓸게요. 요대로. 그럼 지금 3개까지 했을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ESP8266에 뭔가 센서가 달라붙어서 센서 값을 ESP8266으로 보낼 때는 제일 위에 붙는 이게 무조건 센서다 하는 거를 이제 눈치껏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저기가 센서면 센서의 측정 값을 ESP8266 쪽으로 보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바뀌면 아니군요. 빨리 들어가네. 자, 보라색 나오면 됐죠? 봤죠? 파티큘레이터 메타 1.0 마이크로미터? 왜 미터죠? 이 미세먼지 그 입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미터에 미터보다 작은 게 센치고 밀리미터 있고 밀리미터가 1000분의 1 되는 거잖아요. 맞죠? 1000분의 1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보다 1000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미터가 되는 건데 엄청나게 그 미세한 단위가 되는 거죠. 1.0 마이크로미터, 입자 먼지의 크기가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미세먼지가 큰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미세한 먼지다, 이래 말하는 거겠죠. 그럼 미세먼지 입자 크기별로 24 마이크로그램 미터 세제곱, 가로 세로 높이 1미터인 정육면체 안에 미세먼지를 싹 끌고 모아서 무게를 재봤더니 26 마이크로그램이다. 마이크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램에 100만 분의 1g 1 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g인 거예요. 잘 측정되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방금 미세먼지 농도가 ESP 홈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측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나는 환기팬을 작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환기팬 제어하는 릴레이를 여기 보드에 연결한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걸어버리면 되겠죠. 미세먼지 농도가 몇 이상이면 된 팬이 연결된 GPIO 핀에다가 턴온 하겠다 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코드 저장을 안 했네요. 방금까지 한 것은 나름 좀 어려운 센서였습니다. 자, 요거 됐고,
요것도 됐고, 요것도 됐습니다. 광센서는 어제 제가 했고요. 가변저항이나 광센서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나마나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뭐를 한번 해보냐면 요거 좋네요. 초음파 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는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는 김에 그 센서의 원리도 조금 알면 좋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센서고요. 이렇게 검색하세요. HCSR04라고 치면 녹한다고 똑같은 거 만나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통이 눈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렇게. 자, 여기 벽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이 트리거. 깍! 초음파가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박쥐가 거리를 인지하는 그 느낌 아시죠? 깍! 하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게 요 에코로 들어갑니다. 트리거. 그러면 초음파라는 것은 그 전파되는 속도가 항상 일정한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초당 하여간 초당 얼마만큼 간다는 그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트리거 핀에다가 발사해서 반사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그 시간을 얘 속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속시거 아시죠? 속도, 시간, 거리 이 세 개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하나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속도와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속시거. 그러면 요 핀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VCC, 제일 끝에 GND. 이 핀이 트리거 핀이고, 요 핀이 에코 핀입니다. 에코. 메아리 핀인 거죠. VCC 5V, 그라운드, 트리거 핀을 D3, 에코 핀을 D4에 연결하겠습니다. D3은 GPIO5라고 했고, D4는 GPIO4라고 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자, 보시는 분들 어떤가요? 피드백 해주세요. 와, 너무 빠르다.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템포를 좀 늦추겠습니다. 필님 반갑습니다. 필님이 소위가 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이제 공지가 따따 뜨면 녹한다가 생각을 하죠. 아, 이분은 녹한다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구나, 자주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팍팍 알 수가 있으니까 처음 녹한다 오신 분들은 주저없이 채팅창에다가 출석 체크라고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 하다 보면 저기 계시는 마루오두님처럼 높으신 그게 됩니다. 높으신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 연결됐습니다. 자, 어차피 초음파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이대로 둡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또 별도로 하나 남겨놓을게요. 요거는 또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동봉원에서 업로드하고. 4번 초음파 센서 HCSR04를 센서를 트리거 핀을 D3에 에코 핀을 D4에 연결해서 측정하시오. 자, 이제 초음파 센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거리와 관련된 거니까 이 디스턴스라고 된 데 있을 것 같죠? 딱 눌러보면 울트라소닉 센서. 울트라소닉이 초음파예요. 자, 딱 보시면 HCSR04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아,
재수가 좋죠. 녹한다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얘 가지고 요만큼 얘는 뭐 여기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만 적어주면 바로 되는 거니까 쉽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에딧 요 부분을 샥 바꿔치기 해주고 트리거 핀은 5번, 에코 핀은 4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인스톨. 됐죠? 얘는 또 왜 안 나와? 됐죠? 울트라소닉 해가지고 1.38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손을 가지고 한번 좁혀보죠. 그런데 보시면 아무리 해도 이게 반응이 잘 없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만 적었는데요. 센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센서 코어에 있는 프로퍼티하고 뭐 이벤트 핸들러를 상속을 받아서 쓰는 개념인데 아무것도 간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디폴트 60S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인터벌이 공란이면 1분에 한 번씩 데이터가 업로드 된다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1분은 너무나 제어하기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인터벌 가지고 와서 눈치껏 여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1S S는 세컨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이죠?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1.38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초음파 센서가 천장에 맞고 돌아오는데 요 높이가 지금 1.38이라는 거겠죠? 제가 요 판때기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자, 0.84라고 나왔죠? 그럼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여기가 10cm라네요. 0.1m는 10cm잖아요. 또 내려가고 쭉 멀어지면 울트라소닉 센서가 그리고 떼면 천장 높이니까 1.3 그대로 나오고 막으면 0.8이겠죠? 대략 0.8쯤일 거고 내리면 점점 가까워진다. 됐죠? 우리가 아두이노 가지고 초음파 센서를 구현하는 것보다 ESP 홈에서 구현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측정되죠? 이거 왜 이렇게 빗겨놨지? 자, 됐습니다. 아무튼. 초음파 센서 이게 끝인데요. 잘 되죠? 줄어들고. 그러면 초음파 센서 가지고도 오토메이션을 걸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뭐, 예를 들어서, 차 뒤에 범퍼에다가 제가 초음파 센서를 달아놨는데, 30cm 이하의 뭔가 오브젝트가 감지가 됐을 경우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물론 미사일 발사하는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뒷차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한다. 요런 거 할 수 있겠죠? 초음파 센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옵션들을 쭉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된 것은 기본 센서, 그러니까 기본 센서 코어에 없는 옵션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타임아웃, 펄스 타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초음파 센서라는 게 깍 하면 벽에 반사돼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제가 측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무 장애물이 없는 평지에서 제가 초음파를 발사했다면 걔가 벽에 맞고 돌아와야 되는데 뭐 평생 돌아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드 입장에서 그 갔다가 올 때까지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2m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기다려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2m가 넘어섰을 때 그때는 이 타임아웃 옵션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거를 더 줄이고 싶다면 더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기본으로 이렇게 해놔도 잘 측정이 되니까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그래프가 1초에 한 번마다 그려지진 않는 것 같네요. 자, 내려갔죠? 그리고 뛰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뭔가 감지가 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저장을 안 한 것 같다. 450-4번 초음파 센서. 자, 초음파 센서 했고. 요것도 많이 쓰죠. 그 방수 온도 센서 DS1820 요거 한번 해봅시다. 방수 온도 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도 안 해본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될지 말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미리 해볼 필요가 없죠. 스트리밍 때 같이 보면서 하면 되니까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겁니다. 이제 방수 프로브 온도 센서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DS18B20 요거는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우리가 이걸 그냥 연결할 수 있으면 쉽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 부자재가 추가가 되면 어렵다고 하잖아요. 초심자분들은 4.7kΩ짜리 저항이 필요합니다. 4.7K짜리 저항을 딱 준비하시고 자, 길을 쫑긋 세우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빨간 선, 까만 선, 노란 선 3개 있는 거 보이죠? 빨, 노, 검. 자, 검정 GND 연결하시면 되고 빨간색 선 5V 연결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선을 디지털 3분 핀에 연결할 거고 GPIO 번호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빨간 색깔하고 노란 색깔 사이에 이렇게 4.7K짜리 풀업 저항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4.7 kΩ입니다. K옴.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이해가 좋은데 실제로 여기 해가지고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심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긴 한데 제가 꼽는 거를 잘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자, 제가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한번 해볼 거니까. VCC하고 시그널 사이에 저항을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빵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빵판이라는 것은 요 같은 라인에 있는 것끼리는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빵판에서 보드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시그널 핀도 빵판의 어느 공간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꽂아주는 거예요. 딱 꽂아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3번 핀도 요 노란 색깔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빵판의 요쪽에 빨간 색깔 부분이 플러스가 걸려 있고 요쪽에 두 개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요쪽 부분에 이제 시그널 핀이 걸려 있는데요. 요 사이에다가 요 저항을 이렇게 딱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이에 그냥 끼면 되는 겁니다. 됐고 하러 가보죠. (5번) DS18B20 센서를 D3에 연결하고 측정하시오. 갈수록 짧아지죠. 설명이 러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가지고 아까 전에 울트라소닉 근처에 아니었나? 어디였지? 자, DS 여기 있네요. 달라스 DS18B20 여기 들어가 보시면 4.7kΩ짜리 뭐 걸어라는 게 벌써부터 여기 딱 나와 있다, 그죠? 풀업장 걸으라고. 우리는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이 어드레스는 뭐죠? 몰라, 뭐 그냥 일단 한번 해보죠. 어드레스는 뭔가 맥 어드레스라는 개념이라면 센서마다 다르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좀 생소한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냅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GPIO 핀 번호만 5로 바꿔주면 되겠죠? GPIO 그 디지털 3번 핀. 자, 이 타이밍에 꼬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구만. 헛! 보라색깔. 나왔죠? 보라색깔 딱 나오면 알 수 없음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주소가 뭔가 의미가 있다 하는 느낌인 것 같네요. 주소 뭐 이 센서에 적혀 있나요? 이거 뭐 어떻게 알지? Getting Sensor IDs라는 게 있네요. Getting Sensor IDs. 하나의 버스에,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핀에 여러 개의 센서를 얘는 병렬로 연결할 수가 있나 보네요. 눈치껏 봤을 때, 요 부분만 적어놔면, 로그에 주소가 찍히나 봅니다. 눈치껏 딱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주소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요 부분을 지우고, 이 코드를 업로드 해 놓으면 로그에 지금 연결된 GPIO 5번 핀에 연결된 센서의 ID를 알려주겠다. 요런 개념인 것 같네요. 신기하네요. 그죠? 그죠? 딱 그 말인 것 같죠? Automatic Display Multiple Sensor. 모든 센서는 뭔 말이야? 자, 한번 기다려보죠. 뭐 되겠죠? 저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된 논문은 굉장히 빠르게 잘 읽습니다. 맨날 하던 짓이 그거라 가지고 뉘앙스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한 거구나. 저건 저렇게 한 거구나. 요래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야, 여기 나오죠?
파운드 센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GPIO 번호만 적어놔면 이렇게 파운드 센서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끄고, 그죠? 그럼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코드는 똑같이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만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바꾸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지금 디지털 3번 핀에다가 온도 센서를 여러 개 연결해놔도 아이디만 식별해낼 수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하나의 GPIO에 하나의 센서만 연결하는 게 아닌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의 포트에 하나의 센서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디지털 포트에 여러 개의 센서가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게 여기 있는 말의 핵심인 것 같네요. 안 그러면 ID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어드레스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이랬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아, 나오죠. 15.8도. 보이죠? 이렇게 녹한다가 눈치가 빠릅니다. 음. 15.8도. 손으로 한번 꽉 잡아볼게요. 아, 얘도 맞다. 맞다. 이것도 센서에서 상속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1초에 한번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그렇습니다. 왜 없냐 그게. 컨피규레이션이 왜 없죠? 근데 뭐 여기 여기 있죠. 업데이트 인터벌. (1초에) 한 번마다 해라. 왜? 뭐죠? 왜 안 되죠? 이거 아닌가? 쟤들이 오타낸 걸까요? 자, 센서 코어 쪽으로 갑니다. 센서 코어. 야야야야야 어딨냐? 얘는 왜 안 되죠? 인밸리드 옵션이다. 센서 요 달라스라는 플랫폼에는 업데이트 인터벌이라는 게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무 느려가지고 어떡한담? 다시 근데 된다고 요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거 뭐죠? 핀. 여기다가 적는 거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센서 안에다가 이거는 사용법이 이 매뉴얼 방법대로 하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요 보시면 configuration variable이라고 된 게 핀 업데이트 인터벌 아이디가 요 달라스라고 하는데 포함이 되는 거고
센서 안에는 얘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눈치껏 봤을 때 요 알맹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됐죠? 에러 안 나죠? 이렇게 녹화한다가 눈치가 빠릅니다. 일일 2자랑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방법이 어렵네요. 얘는 좀 까다로운 녀석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겠습니다. 아이디를 직접 알아내야 함. 자, 벌써 딱 잘 되는 게 로고에 찍히고 있죠. 제가 꽉 쥐어 볼게요. 그럼 지금 17도인데 제 손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죠. 20도, 21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끝! 뭐였지? DS18B20 다음, 자, 방금 요거 했고요. 조도 센서는 아직 납땜을 안 했고, 요 타이밍에 릴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타이밍에 릴레이 한번 해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릴레이를 제어한다는 것은 LED 제어하는 거하고 하등 차이가 없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GPIO를 이용을 해서 하이로우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현 상황에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릴레이가 여기 준비가 돼 있고요. 요 릴레이 가지고 DC 모터를 한번 제어를 해보죠. 릴레이 가지고 한 김에 자, 요거는 마루님이 보내주신 외부 전원 연결하는 건데요. 제가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끄끄거리고 있었는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DC 모터는 요 MCU에서 직접 전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외부 전원이 필요해요. 얘 5V DC 모터니까 USB 5V 가지고 공급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연결되는 게 5V 휴대폰 충전하는 아답터 이런 거면 충분해요.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따 꽂아주시고, 그럼 반대쪽에 직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이 있겠죠? 얘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바로 다이렉터를 꽂아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보이면 되겠네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DC 모터를 연결하면 이렇게 당연히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지금 릴레이 가지고 얘를 켰다 껐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항상 켜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릴레이를 어떻게 끼면 되느냐? 마이너스 쪽에다가 플러스 쪽에다가 DC 모터 선 하나를 이렇게 딱 연결해 줍니다. 자, 뭐 이게 반드시 정답이다 하는 건 아닌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우십시오. 자, 플러스 쪽에다가 DC 모터 둘 중에 하나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준다. 마이너스 쪽에는 점퍼 케이블 하나 딱 들고 와서 꽂아준다. 자, 그럼 이거 만약에 외부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면 DC 모터가 켜진다. 됐죠? 요거 두 개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릴레이를 딱 들고 와서 COM이라고 된 것하고 NO라고 된 데 있는데요. COM하고 NO의 방향 상관없이 나눠서 딱 꽂아주시면
DC 모터가 릴레이에 연결되는 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DC 모터가 아니라 220V 전등이라도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전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고, 릴레이 반대쪽에 보시면 3개의 핀이 있어요. S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된 릴레이도 있고, 요 부분이 VCC인 것도 있고, 요 부분이 GND가 된 것도 있고, 여기 뭐 시그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뭐 용어가 다르지 하는 역할은 똑같은 거니까 5V 그라운드 전원입니다. 시그널 핀을 똑같이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GPIO 5번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5번. 맞나?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3번 플러스 릴레이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디지털 3번에 연결되어 있는 걸 빼서 아두이노의 다른 5번 핀에 5V라고 된 핀을 시그널 핀을 5V라고 된 데 꽂아주시면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외부 전원이 들어와 있다면 이 시그널 핀에 하이가 걸리면 DC 모터가 돌아간다. 끊어지거나 로우가 걸리면 DC 모터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디지털 3번 핀에 ESP 홈에서 GPIO, 스위치 GPIO를 걸어주면 이제 제어가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센서만 하기 조금 따분하니까, 자, 6번 예제는 ESP8266의 D3핀에 릴레이를 연결하고 온오프 하시오. 자, 릴레이 제어는 디지털 GPIO의 스위치의 GPIO 찾으시면 됩니다. 스위치 컴포넌트 보이죠? 여기에 GPIO 스위치 그대로 가져봅니다. 좀 키워서 작업을 하죠. 그럼 요만큼 방금 추가했던 거니까 이렇게 날려주고 GPIO 번호가 5번이었죠? 5번이고 네임에다가 노칸다 DC 모터라고 쓰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좀 오래 걸리죠? 좀 기다려 봅시다. 좋아요 다 눌러주셨나요?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됐습니다. 요까지 해놓고 둘러보기 다시 가보는 겁니다. 딱 가서 해보면 노칸다 DC 모터라는 이제 스위치가 생겼다 그죠? 아, 이제 얘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외부 전원 꽂아주고 저거를 이제 딱 켰을 때 이 DC 모터가 돌아간다면 성공이죠.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라고 했죠. ESP 홈은 스마트폰으로 또 들어가서 한번 컨트롤 해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로그인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ESP홈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 녹한다 DC 모터라는 요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거 딱 누르면 이제 DC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소리 나죠? 감도 좋죠? 그렇습니다. 이게 ESP 홈이다. 끝났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리고 릴레이가 마루님이 보내주신 릴레이가 있는데요. 요것도 오늘 내친 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DC모터 제어하는 것까지 하지 말고 마루님이 뭔가 종합 선물 세트를 막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한다고 이것저것 꺼내봤는데요. 요것도 저 DC모터 연결하면 되겠다. 요거거든요. 요건데 일단 이렇게 점퍼 케이블까지 딱 달아주셨네요. 얘는 어차피 작동 표시등이 있으니까 저 DC모터 연결하지는 말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루님 얘는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요거 그냥 하이로 걸어주면 작동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죠. 잘 모르겠으니까. 이 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면 이제 작동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요 그라운드 딱 걸어주고 이거는 뭐 SSR이라든가 소리가 나지 않는 릴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 요 ESP홈에서 왜 안 나오냐? ESP홈에서 어차피 GPIO는 같은 거잖아요.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릴레이가 켜지는 거고 오프하면 꺼지는 거고 간단하네요. 그죠? 켜진다 꺼진다. 마루님 보셨나요? 제가 보내주신 거를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릴레이하고 똑같은 녀석이라는 거. 그럼 지금 이쪽 반대쪽 출력 부분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뭔가가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뭐 큰 장비가 됐든 220V 전등이 됐든 뭐든 간에 연결되면 MCU 가지고 작은 전기 가지고 큰 전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릴레이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됐고 6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할 게 많네요. 자, 다음 뭘 해보지. 릴레이 격파했고 기압 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도 기압 센서. 고도 기압 센서는 조그만한 친구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요 보드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BMP 180이라고 돼 있죠? 뒷면을 싹 보시면 VIN, GND, SCL, SDA 보인다 그죠? SCL, SDA가 나온다. I2C 센서입니다. 됐죠? I2C 센서입니다. 얘는 자, VIN, GND, SCL, SDA. I2C 센서는 보드마다 연결되는 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 녹한다가 사용하는 위모스 D1R1이라는 이 보드는 SCL이 디지털 3번이고 SDL이 디지털 4번입니다. GPIO 번호로는 5번, 4번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어차피 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드에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꽂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원은 3.3V 걸어주시면 되겠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2C 센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3.3V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겠다. 3.3V, 5V 둘 다 허용하는 것도 있지만 3.3V만 허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3.3에 연결하면 한 90% 이상은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보죠. (3.3을) V인에 그라운드를 그라운드에 SCL을 D3에 SDA를 D4에 연결 끝났습니다. 얘가 뱉어내는 결과물은 기압, 현재 그 대기압하고 해발 고도 요런 것들 값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땅바닥에 딱 붙어 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한테는 이런 고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혹은 기압을 측정하는 데 쓰면 됩니다. 해보죠. 자, BMP라고 딱 검색을 때리면, 근데 얘가 맞나 아닌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BMP085라는 게 딱 나온다, 그죠? 얘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발고도는 안 나오나? 근데 생긴 게 딱 이거랑 같잖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7번 예제. I2C 센서인 기압 센서 BMP085를 기압 센서의 측정 값을 가져 기압 센서로 값을 측정하시오. 라이브러리도 필요 없고 엄청나게 간단하고 좋죠. I2C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빨간 색깔이 뜨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I2C 된 게 있을 건데요. 여기서 I2C 얘는 설명이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I2C 컴포넌트라는 것은 아까 전에 UART 했던 것처럼 위쪽에다가 뭔가 I2C 통신에 대한 뭔가가 몇 줄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다른 I2C 센서에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전에 요 놈이 I2C였으니까 이게 안 나오네. 얘도 안 나오네요. I2C 버스라고 된 게 있네요. 그죠? 얘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버스 A는 뭐예요? I2C 옵셔널. 그죠? 얘네들 다 옵션이다, 그죠? 얘만 딱 적어놔면 될 것 같네요. 왜냐면 보드마다 I2C 통신핀이 딱 지정이 돼 있는데 내가 그것을 I2C 통신핀을 다른 데로 지정을 해서 쓸 경우에는 이제 핀 번호를 명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require라고 된 것은 필수로 써야 되는 항목인데 전부 다 옵셔널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눈치껏 봤을 때 얘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라졌죠? 눈치 빠른 녹한다 했습니다.
일단 작동이 돼야 될 텐데 해보겠습니다. 기압 센서. 아두이노 가지고 이 기압 센서를 돌리면 해발 고도도 나옵니다. 해발 고도, 그 다음 또 무슨 고도로 하죠? 하여간 굉장히 많은 코드가 ESP8266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여기 보시면 와이어라고 된 거 보이죠? 와이어가 I2C 통신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평소보다 한 3배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 unknown error. 연결 실패라네요. 그대로 나와있죠. I2C 스캔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번호를 한번 명시를 해볼까요? 스캔하지 않고 자, 요마이만 가지고 3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SCL이 5번, SDA가 4번. 스캔하지 않는 걸로. 자, 펄스. 자, 얘는 뭐 잘 안 될 것 같은 각이면 그냥 빼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시뻘건 글자가 나오겠죠. 헛 커넥션 페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조금 더 한번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알아보기.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자이로 센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이로 센서 MPU 6050 얘도 I2C거든요. 얘도 뭐 그런 언급이 없네요. 요렇게 하는 건가? 자, 일단 눈치껏 한 번만 더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빼먹는 걸로. 그렇게 하죠. 제 눈치껏 봤을 때는, 요 놈의 ID를 부여를 해주고요. 그죠? 요 I2C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ID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버스 A라고 하죠. 4번, 5번. 그 다음, 요 놈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걸로. 플랫폼 밑에, 그죠? 플랫폼 밑에다가, 요렇게. 그러면 얘가 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이제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거니까 또 다른 거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할 거 엄청나게 많네. 얘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I2C 센서는 조금 더 알아보기. 커넥션 페일드.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걸로, 요거는 처리하겠습니다. 자, 7번 예제는 다른 걸로. 로터리 엔코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터리 엔코더. 로터리 엔코더는 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회전 카운터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로터리 엔코더를 가지고 있고 여기 목록에도 있으니까 여기 있죠? 바로 옆에 있었네요. 로터리 엔코더. 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실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빙글빙글. 가변저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변저항은 두루룩 돌리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고 반대쪽으로 돌려도 한계점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무한히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주파수 같은 거, 옛날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맞출 때 빙글빙글 돌리는 그게 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부터 한번 해보죠. 딱 보시면 연결하는 핀이 위에서부터 CLK, DT, SW 플러스 GND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SW는 스위치인데 이거는 안 쓰겠습니다. CLK 핀을 어디 연결하지? 얘를 디지털 3번에 연결하고 얘를 디지털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얘는 GPIO 5번, 얘는 4번이라고 했죠. 플러스 5V 연결하시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가능하겠죠?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가 홈 어시스턴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커튼이 열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돌리다가 멈추면 거기서 딱 서 있는 거고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다시 닫히는 겁니다. 닫히고 열리고 혹은 뭐
dim머든 같은 게 있는데 그거의 밝기를 얘 가지고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쓸만하죠. 뭘로 쓰면 좋을지는 당장에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얘가 작동이 되냐 마냐만 오늘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2C 센서는 왜 안 될까요? 이게 혹시 센서가 다른 걸까요? 하긴 이거는 BMP 180이라고 적혀 있고 쟤는 85라고 적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잘 안 되니까 빼고 CLK를 3번에 DIO를 4번에 플러스를 5V에 그라운드를 그라운드에 딱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핀 A가 required다. 아, 핀 A하고 핀 B를 먼저 정의를 하고 치고 들어가야 되나 보네, 얘도. 어렵네, 얘는. 아닌데. 잠시만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얘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느낌에. 자, 요 부분 샥 날리고,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뭐고 B가 뭐다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있죠? CLK랑 DT가 A랑 B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LK가 A고 DT가 B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CLK 핀을 디지털 3번 GPIO 5에 연결했고 얘를 디지털 4번 GPIO 4번에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해보겠습니다. 와, 내일까지 이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네요. 속도감 있게 하려니까. 로드셀. 다음은 수위 센서. 수위 센서 이거 쉬운데 아니다. 서버 모터랑 스텝 모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보류를 해두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고. 다음 또 할만한 게 모스펫 모터 드라이버 요거 해야 되겠네요. 얘도 조금 어렵고 얘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 로드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602 LCD하고 이런 것들 조금 있다가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를 딱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하네. 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초기 상태가 없었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로터리 엔코더 0 스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텝이 양의 값으로 쭉 증가가 되는 거 보이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쭉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스텝까지 가죠. 그럼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요거는 나중에, 이 값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는 오토메이션을 하게 될 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고, 오늘은 잘 작동되는 거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잘 되네요. 좋습니다. 방금 했던 것은 7번 로터리 엔코더를 CLK 핀을 D3에 하나 뭐지? DT 핀을 D4에 연결하고 ESP 홈과 연동하시오. 7번이었습니다. 됐다. 그 다음 할 만한 게 모스펫인데요. 이 모스펫은 사실 어제 제가 하다가 말았던 LED 밝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LED 밝기 조절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라이트 쪽에 있습니다. 라이트. 요 라이트가 아니고, 요 라이트 컴포넌트. 바이너리 라이트 말고 모노크로매틱 라이트라고 된 거 있잖아요. 요게 제가 볼 때 단색 LED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웃풋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요 아웃풋이라는 컴포넌트를 딱 배치를 하면 브라이트니스라는 값이 나오고, 요 값을 조절하면 PWM이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LED 밝기 제어하는 예제부터 한번 해보고 모스펫 제어하는 수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D 밝기 제어하는 예제는 어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거든요. 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적어 놓은 대로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LED를 딱 하나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해 가지고 PWM을 한번 해보는 거죠. 디지털 3번, 플러스를 디지털 3번에,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뿅 이렇게 꽂으면 끝났죠? 그럼 이제 요거를 저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때려놓고, 핀이 디지털 3번 핀이니까 GPIO 5번이죠. 키친 라이트. 이게 계속 컴포넌트를 바꾸면 컴파일을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컴포넌트끼리 하는 게 업로드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막 라이트 했다가 스위치 했다가 뭐 센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지금처럼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좀 한번 기다려보죠. 그럼 요 타이밍에 꼬꼬 부하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 잘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 안에 R 보이죠? 백봉 오골개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코드가 다 들어갔네요.
부팅이 딱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키친 라이트라는 게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스위치로 동작을 하죠. 켜지고 부드럽게 켜지고 꺼지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방금 굉장히 신기한 걸 봤습니다. 서서히 밝아지는 거 보이나요? 서서히 어두워져요. 요렇게 켜지고 꺼지는 거네요. 이거는 온오프 개념이고요. 아마 얘를 확장해서 들어가 보면 밝기, 브라이트니스가 나오죠? 요거를 쭉 올려보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이게 가장 밝은 거고, 조금 어두운 거고, 이렇게 PWM이 조절이 되는 거겠죠? 됐죠? 어제 못했던 LED 밝기 제어하는 거. 다 됐네요. 켜면, 왜 안 돼? 이 밝기라는 게 절대적인 밝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가장 밝음으로 해놓고 이제 껐다 켰다 해라 이 말이죠. 껐다 켰다가 스무스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때 최대로 켰을 때 최대로 얼마만큼 밝게 할 거냐를 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눈치껏 봤을 때 켜졌을 때 예를 들어 50% 밝기로 하겠다 하면 켜진 게 이제 50%까지 간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예제. LED 한 개를 D3에 연결하고 밝기 제어를 하시오. 모노 무선 라이트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돼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밝기제어. 오타가 났네. 상스러운 단어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거랑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펜 컨트롤이 있거든요. 펜 컴포넌트. 펜 컴포넌트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너리 펜, H 브릿지 펜, 스피드 펜이 있는데요. 그 중에 스피드 펜 얘를 활용을 하면 모스펫을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녹한다가 사용하는 이 모스펫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뽑혔네요. 잠깐만요. 보수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고 오십시오. 이 모스펫 IRF520이라는 모스펫인데요. 아두이노에서는 얘를 쓰면 5V에서 12V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최근에 제가 강의에 계속 쓰던 모스펫을 다른 데다가 지금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가지고 봉지를 뜯은 따끈따끈한 모스펫인데 얘가 지금 조금 불량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보고 시도 한번 해보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4개 더 사놓은 게 재고가 저기 있거든요.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가면 거기 가서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됐다. 자, 모스펫은 제가 방금 연결해 놓은 아래쪽이 입력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위쪽에 블럭이 2개가 있고 여기 핀이 3개가 있어요. 외부 전원 5V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이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외부 전원이라는 것은 이거 말하는 거죠. USB 딱 꽂아주시면 되고, 반대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인데 여기 DC 모터가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VCC GND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VCC 5V 그라운드 시그널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스피드 펜 컨트롤이라는 컴포넌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잡아 끌어 보는 겁니다. 될지 말지는 모르겠고. 이게 왜 뽑아놨지? 누가 뽑아놨나요? 잘 작동이 될까 궁금합니다. 시그널 VCC가 녹색, 보라색이 그라운드, 노란색이 디지털 3번. 그리고 아까 이 DC 모터를 이렇게 출력에 딱 걸어주고 외부 전원을 딱 꽂아주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두이노의 GPIO 입장에서는 LED 제어하는 거나 모스펫 제어하는 거나 메커니즘은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도 LED 밝기를 제어하는 저거를 쭉 올리면 DC 모터가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화면 자체가 라이트를 제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펜은 펜 제어하는 걸로 이렇게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모스펫에 작동 표시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DC 모터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스펫의 시그널 선을 빼서 이 보드의 5V에다가 꽂아주면 어디요? 작동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어핀에 연결을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작동 표시등은 들어왔잖아요. 얘가 불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가지고 올게요. 새 겁니다. 반짝반짝한 새거 IRF 520이라고 치시면 똑같은 거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바꿔 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녹한다는 능숙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꼬꼬 부화기를 좀 감상하고 있으세요. 자, 꼬꼬 부화기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아마 보셔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저도 부담스럽고.
쑥, 쑥. 지금 녹한다의 엄마로부터 어명이 떨어졌는데요. 빨리 닭장 지으라고 합니다. 아직 닭은 크지도 않았는데 닭장을 지으라는, 빨리 조속히 지으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드라이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꽉꽉 조아줘야지. 됐어. 자, 녹색이 플러스 보라색이 마이너스. 아, 얘도 똑같네. 아, 이 외부 전원을 안 줬구나. 얘도 안 되네. 제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좀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무드등은 되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딱 켜면 서서히 이 작동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고 서서히 꺼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출력이 지금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펜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죠. 펜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스피드 펜. 아웃풋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써야 된다 하니까 아웃풋은 이미 여기 정의가 돼 있죠. 얘로 그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my output 컴포넌트 1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핀 5번이고 ESP8266 PWM. 일단 냅다 한번 해봅시다. 왜 안되지? 이게 참 잘 돼가지고 제가 즐겨 사용하던, 말씀드리는 순간 외부 전원이 뽑힌 거를 발견했습니다. 됐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터미널 블럭을 최대한 쪼아도 고정이 안 되는 상황. 이럴 때는 피복을 좀 더 까가지고 깊숙하게 한번 쑤셔 넣어 보겠습니다.
다들 ESP 홈 설치하셨나요? 됐다. 자,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될지 말지. 자, 리빙 팬, 룸 팬 나왔죠? 이거는 더 안 되네요. 된다. 접촉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됐죠? 되네요.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DC 모터를 켭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팬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퀴가 아니라 돌아가는 프로펠러라면 팬 스피드 맞죠? 100% 제일 빠르게 돌아가는 거고 50% 껐다가 켜면 이제 매미 소리만 나네요. 됐죠? 모스펫으로 속도 제어하는 거 드디어 보여드렸네요. 됐습니다. (9번) 모스펫 IRF520에 DC 모터를 연결해서 속도 제어를 하시오. 자, 방금 보셨던 게 9번 예제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모스펫. 자, 다음 모스펫 어디냐? 모스펫 잘 되고 모터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모터 드라이버도 여기 있습니다. 팬 컨트롤에 보시면 H 브릿지 팬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영훈님이 한 발짝 앞서셨네요.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이 그겁니다. H 브릿지 팬에 딱 들어가 보시면 딱 여기 사진이 나와 있다, 그죠? L298N H 브릿지 모듈이라고 된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얘입니다. 모터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사용하는 이 모스펫이 두 개가 여기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펫
대비 모터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은 DC 모터의 속도 제어 더하기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H 브릿지 팬 제어라는 게 이제 방향 제어까지 하겠다는 거겠죠. 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여기 외부 전원을 아주 다행스럽게도 노칸다가 과거에 아두이노 예제를 만들 때 이 모터 드라이버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활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DC 모터 두 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요렇게 두고 보시면 이쪽에 볼럭이 두 개, 이쪽에 볼럭이 두 개가 있죠. 하나에 DC 모터 한 개씩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볼럭 3개가 있잖아요. 어디 갔냐? 여기. 여기가 플러스 10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플러스 5라고 돼 있고, 여기가 GND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요쪽에 핀이 6개 있어요. 요 핀 3개는 여기 있는 모터 A 거고, 요 3개는 모터 B 건데요.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NA, IN1, IN2. 그 다음 요거는 ENB, 순서대로 하자면 IN3, IN4, ENB.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B에다가 DC 모터를 연결했을 때는 요거 3개가 아두이노에서 제어하는 핀이 되는 거고, IN3하고 IN4로 DC 모터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IN3번 핀이 하이고 IN4번 핀이 로우면 예를 들어 정방향, 반대면 역방향, 두 개가 같으면 브레이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ENB 핀이 조금 전에 모스펫에서 했던 속도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3개의 핀이 필요하겠구나 되겠죠. 다만 전원 연결하는 게 조금 복잡했는데 과거에 요놈 2개의 핀을 묶어 가지고 아두이노의 5V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요거 2개 연결해 이구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외부 전원이 필요해요. 아두이노와 전혀 관련 없는 외부 그 5V, 플러스 5V, 그라운드, USB 전원이죠. 요거 2개를 묶어가지고 요놈 플러스에다가 딱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놈 그라운드를 요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줍니다. 외부 전원이 연결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요 그라운드 한 가닥을 더 빼가지고 요놈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줍니다. 됐죠? 그리고 IN34 모터 B 포트에다가 DC 모터 하나 지금 연결할 거고요. 그럼 요 IN34 ENB 핀에다 연결해 주면 되는데 3, 4, 5 순서로 연결하겠습니다. IN3에 D3번, IN4에 D4번, ENB 핀에 D5번. 됐죠? 꽤나 복잡하죠? L298N이라는 DC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L298N. 빵판이 하나 딱 필요하겠고요. 시간을 제가 대략 보니까 오늘 요거하고 요거 내지는 요거랑 1개 정도 더 하면 오늘 할 분량을 채울 것 같으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부터 좀 걸어줘야 되겠네요. 말을 많이 하니까 상당히 고단합니다. 자, 5V 외부 전원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빵판에 딱 걸어 주겠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아니 점퍼 케이블 상태가 다 왜 이렇죠? 자, 양쪽이 플러스예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주고 드라이버로 딱 쪼아줍니다. 요 핀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쪽에다가 두 개 딱 같이 연결해 줍니다. 12V에 연결할 때는 여기 뭐 12V 하는 저 점퍼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뽑으시면 되는데 12V 하는 거는 저도 모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또 하나 푹 쑤셔가지고 여기는 그라운드죠. 마이너스에다가 딱 꽂아줍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전원을 딱 연결하면 이렇게 뭔가 보니까 좀 자, 전원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일단 된 겁니다. 다음 그라운드 한 가닥을 보드 ESP8266에 걸어준다. 됐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물이 먹고 싶네요. 그 다음 모터 연결해줘야 되죠. 모터는 모터 연결하는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푹 꽂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IN34하고 ENB 핀이 있었죠. 딱 꽂아서 보라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녹색, 노란색 3, 4, 5 순서대로 따라락 꽂겠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외부 전원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연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 요 아래쪽에 보면 디렉션이라고 된 것도 딱 누르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딱 오죠. 플랫폼. 이거는 집 ESP 그 8266 PWM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죠. 눈치껏 봤을 때. 얘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좀 변조를 하면 될 것 같냐면 여기 아웃풋이라고 된 게 하나의 저 PWM 핀을 정의를 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플랫폼을 ESP8266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포워드 핀하고 리저브 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포워드 핀하고 리저브 핀하고 사실 방향은 관계없는 거예요. DC 모터 자체가 지금 극성이 없잖아요. 요렇게 연결하나 요렇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현재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 핀을 IN3이라고 그냥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요 핀을 IN3번 핀, 요 핀을 IN4번 핀이라 했을 때 IN3번 핀을 제가 D3에 연결해놨 맞나? 맞죠? D3에 연결해놨거든요. 그거 GPIO 번호가 5번이고 GPIO 번호가 4번이죠. 이렇게 딱 써두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더 가지고 올 거 있죠? 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모드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 두 개가 이제 얘들이 되는 거죠. 요게 얘고, 요게 얘고.
마이펜. enable 핀이 주석이 되어 있네요. enable 핀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플랫폼이 아웃풋이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모터들 L298N을 상당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IN3하고 IN4는 현재 디지털 제어예요. GPIO 디지털 제어가 들어가는 거고 EMB 핀만 아날로그 제어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아날로그 제어라는 개념이 조금 전에 LED 밝기 제어할 때 ESP8266 PWM이라는 플랫폼을 썼었잖아요. 이게 아날로그 제어할 때 쓰는 그것이고, 아웃풋 컴포넌트에 가셔서 GPIO 아웃풋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플랫폼이 GPIO가 맞겠네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플랫폼이 GPIO고 하나 더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4 그리고 PWM이 연결되어 있는 핀의 GPIO는 14번입니다. 14번. 요거는 EMB 디지털 34, 얘 5고 얘는 D4고 얘는 D3인 상황이죠. 14. ID는 ENB 핀, Enable 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모터 Enable. 됐습니다. 이 주소 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의해주면 되죠. 얘네들이 이제 GPIO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네, 제가 너무 넘겨짚은 건가? 디렉션은 디지털이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플로트 데이터를 집어넣으라는 거 보니까 일단 요걸로 한번 해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하면 살짝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죠? 아웃풋이라는 이 컴포넌트에 내가 연결한 핀을 정의를 하고 그 핀을 여기다가 안에 줄줄줄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빼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핀을 정의한 다음에 그 핀을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결과가 돼야 되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죠. 업로드 빨리 되네요. 쭉쭉 업로드하고 OTA 다 됐고, 자 이제 보라 색깔 글자만 나오면 한번 하러 가보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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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제 가봅니다. 이름이 뭘로 돼 있지? 얘도 리빙룸 펜이네. 자, 그럼 뭐 된 거겠죠? 된 거겠죠? 방향하고도 나오네요. 일단 한번 그러면 눌러보는 겁니다. 일단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기서 그죠? 보이나요? 방향 바뀌는 거? 잘 되네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죠? 제 손가락 탁탁 튕기잖아요. 네,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확실하죠? 속도 줄어들고 방향 바꾸면 요거는 최소 그게 있습니다. 최소 값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잘 되죠? 끄기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여기 있는 모터 드라이버예요. L298N 잘 되는 거예요. 모스펫은 IRF 520 자, 잘 되네요. 그럼 이제 여기 써야 되겠네요. 10번 모터 드라이버의 IN3, IN4, ENB를 순서대로 D3, D4, D5에 연결해서 홈 ESP 홈으로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시오. 됐죠? 뭔가 연결한 게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한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속도 맥스로 올리고, 자, 켜지고, 자, 방향 바꾸고,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고, 속도도 바꿀 수 있고. 아주 좋죠. 끄고, 스마트폰으로도 된다 했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치고 들어와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얘도 이거 누르면 나올까 모르겠는데요. 나오네요. 자, 이거 ON 하면 이제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방향 바꾸기. 끄기. 소리 들으셨죠? 다시 켜기. 방향 바꾸기. 스마트폰에서도 된다는 거. 요것도 밑줄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녹한다가 조금 더 수준이 높죠.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맨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질 거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홈 어시스턴트를 보시게 될 거니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같이 쌓아 나가는 녹한다의 방송입니다. 모터 드라이브. 지금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요. 한 개 정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가장 만만한 놈을 한번 찾아보죠. 가장 만만한 놈. 비접촉 수위 센서, 얘가 제일 만만할 것 같네요. 지금 있는 것 중에는. 근데 제가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잠깐만 가지고 올게요. 요거 좀 뽑아놓고. 비접촉 수위 센서는 물의 높이를 측정을 하는 센서인데요. 우리가 아까 초음파 센서처럼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좀 뽑아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가 좀 복잡하니까. 엄청나게 했죠. 실패한 거는 고도 센서 한 개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죠. 비접촉 수위 센서입니다. 수위 센서. XK, 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자, 다시 할게요. 비접촉 수위 센서. XKCY25의 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용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얘는 비접촉이라는 거는 물과 비접촉한다는 거예요. 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물탱크는 금속이면 일단 안 돼요.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물탱크가 있는데 외벽에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외벽에서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물탱크 밖에 물과 접촉하지 않고 아두이노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수면의 높이를 디지털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여기 있으면 없는 거잖아요. 로우가 나옵니다.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하다가 여기 이제 여기 이상이 되면 하이가 나오는 거죠. 물이 내가 붙은 위치를 기준으로 거기보다 물이 높이 있다, 낮게 있다 하는 걸 감지를 하는 건데요. 노칸다의 학습용 스마트팜 예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보고 오늘 홈 어시스턴트 2편을 장렬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지고 올게요. 짠! 얘입니다. XKC Y25에 V라고 돼 있죠. 요거 연결하는 게 보자. 연결하는 게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내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로도도 많이 그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주말 동안에 회로도 그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갈파노 순서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S. 갈색 선, 파란 색깔 선, 노란 색깔 선이 있는데요. 갈색 선 OV, 파란 선 그라운드, 노란 선 디지털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로우 두 개만 지금 판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생각해보면 디지털 센서의 값을 입력을 받는 거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바이너리라고 했죠. 바이너리 센서입니다. 그럼 바이너리 센서가 아닌 센서, 일반 센서는 뭐냐? 0 또는 1, 디지털적인 게 아니라 뭐 온도 센서라든지 미세먼지 센서, 이런 것들은 값이 0 또는 1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측정한 값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센서를 활용을 하고, 바이너리 센서는 GPIO에 연결된 하이로우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됐죠? 갈파노 갈색이 까만색. 여기 뭐가 헷갈리냐. 5V. 이것은 홈 어시스턴트가 없어도 작동 표시등이 있어가지고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LED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요 제가 먹는 물에 이게 보이려나? 이 보시면 불 들어와 있죠? 불 들어와 있다가 물이 없는 데 가면 딱 불 꺼지는 거 보이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요렇게 감지하는 겁니다. LED 불이 들어왔을 때 물이 있는 거니까 저 ESP 홈 쪽에서 물이 감지가 됐다는 표시를 딱 해주면 되겠죠. 가보죠. 제일 마지막 건 요걸 해보겠습니다. 11번 예제. 비접촉 수위 센서를 D3에 연결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시오. 바이너리 센서라 했죠? 찾습니다. 바이너리 센서. 여기 있죠? 바이너리 센서 컴포넌트 GPIO 딱 들어가서 쓱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불투명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매질이 그러니까 물하고 접촉 비접촉 센서하고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물체가 플라스틱이면 되는 것 같고요. 금속만 아니면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자 여기다가 수위 센서 워터 레벨이라고 하면 되죠. 워터 레벨 연결된 핀은 디지털 3번 핀 GPIO 5번이죠. 5번 요러면 땡이죠. 너무나 쉽죠. 원래 ESP 홈은 쉽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쉽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ESP 홈을 쓰는데 너무 어렵게 쓰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잘못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문제나 물리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답이 계속 이렇게 좁아 나오는 쪽으로 뭔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항이 늘어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는 것은 풀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산을 하면 할수록 식이 간소화되고 최종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쪽으로 이제 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복잡해지기만 한다. 잘못된 접근법을 쓰고 있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쉽게 쓰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쓰는데 뭔가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잘못 쓰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는데요. 초음파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초음파가 아닌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구입한 매뉴얼에 보면 금속만 아니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터 레벨 나왔죠? 꺼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같이 한번 보죠. 워터 레벨 꺼짐. 이제 물이 여기 이제 딱 하면 켜짐. 감지가 됐죠? 꺼짐. 켜짐. 여기는 물이 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여기 바닥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얘가 켜짐 상태에 있다가 꺼짐 상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물탱크에 물이 이제 잔여 물이 없다라고 그냥 판정을 하면 되겠죠. 최소 수위인데 최소 수위보다 물이 더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혹은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걸려면 이런 거 가능하겠죠. 수위 센서가 켜져 있을 때만 물탱크에서 물을 펌프질 한다. 펌프가 홈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는데요. 물탱크의 수위 센서에 물이 감지가 안 되면 펌프 작동을 안 한다 하는 거를 ESP 홈의 홈 어시스턴트에 오토메이션 가지고 걸면 되겠죠. 물통 사이에 다른 플라스틱이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뭐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일단 투명하냐 마냐에 따라서 되냐 한번 볼게요. 얘로 한번 가려볼까? 자, 얘로 가리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그죠? 그죠? 얘는 상관없고, 불투명한 플라스틱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뭐 좀 보이는 게 없는데. 빵판 얘 갖고 한번 해볼까요? 아, 얘도 되네요. 이제 보세요. 그죠? 통과하죠? 물탱크 두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물탱크 두께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해도 이렇게죠. 보시면 물 있죠? 여기는 없거든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정도면 테스트가 됐습니까? 그죠? 결과 같죠? 조금 띄워볼까요? 공간이 뜨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뜨면 안 되고, 딱 붙어 있으면 두께는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런 무식한 두께는 안 되고,
뭐 적당하게 테스트 해볼 만한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자, 원리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 되잖아요, 그죠? 아주 좋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수위 센서까지. 자, 오늘 다들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루즈한 느낌이 있죠. 기본적인 것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밑에서부터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야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10번 여기 있구나. 11번 비접촉 수위 센서.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이제 최종 결과물 다 보여드렸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내일 중으로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밖에 없어서 조금 걱정스럽네요. 비접촉 전력 센서, 이거는 CT 센서라 해가지고요. 220V 전선에 이렇게 클립을 딱 끼워가지고 전력량을 전류를 계산하는 센서인데, 홈 어시스턴트에 보면 그거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노칸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 어디있지? 어디있지? 또 찾으려니까 잘 안보이죠? 자, 여기 있죠. CT 클램프라고 된 거, 요거 제 노칸다가 비슷한 거 가지고 있거든요. 내일 이거 한번 해보고. 근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준이 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조도 센서, 이거는 쉬운데 지금 납땜이 안 돼 있어서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제가 납땜을 해 놓겠습니다. 로드셀, 요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연결하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오늘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요거 내일 한번 해보고. RFID는 할까 말까 싶습니다. 요게 홈 어시스턴트 쓰는데 큰 의미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집 자체를 오토메이션을 걸어놨는데 RFID 카드를 어디다가 갖다 대면 전등이 켜진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의미가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지문인식 센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노칸다가 가진 지문인식 모듈하고, 여기 된다고 적어놓은 지문인식 모듈하고 종류가 달라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내일 안 될 확률이 꽤나 높은데 한번 해보는 걸로. JH1님 반갑습니다. 좀 늦게 오셨네요. 8채널 릴레이, 이거는 내일 한번 해보는 걸로. 왜냐면 여기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있죠? 74HC595 익스펜더, 요거 가지고 8채널 릴레이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보고. 모드버스 통신, 이거는 일단 빼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이 많아가지고 빼고, 서버모터, 스텝모터 이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좀 제어하는 메커니즘부터가 상당히 상그럽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리고, ESP 캠도 일단 이번에는 빼놓겠습니다. 그럼 요거 제가 지금 X 해놓은 거는요, 내일 여기 남아있는 거 진행해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이것들은 상당한 귀찮음을 동반하는 예제들이거든요. 하나하나 까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 홈 리스트. 자, 지금은 아주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되면 조금 어렵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제가 모르겠는 것은요, 요거 지우는 방법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계속 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생기거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비활성화를 먼저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전체를 다 선택해서 얘는 빼고 다시 활성화를 한다. 그리고 나서 조금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 복원됨이라고 나오면 이제 딱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쓰시는 분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쓰다가 삭제된 컴포넌트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가? 누르면 삭제하기 버튼이 있는데 안 눌러져요. 그리고 요거 눌러서 제거하기 누르면 제거될 것 같은데 누르면 제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뭔가 바이러스처럼 한 번 더 시도해보죠. 전부 다 눌러서 비활성화. 이 상태에서도 삭제 안 되거든요. 다시 전부 다 눌러서 활성화. 리플래시를 한번 해볼까? 다시 읽어오기. 지우는 방법만 찾으면 완벽한데, 그죠?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를 그냥 지웠다가 다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곧 녹한다는 도망을 갈 겁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도 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는데요. 거기 눌러가지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가 링크 남겨둔 거 있으니까 그거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다면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또 지금 녹한다 채널에 스트리밍이 하나 더 진행되고 있거든요. 꼬꼬 부하기. 거기 가서도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삭제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다 썼으면 지워야 되는데. 네. 삭제가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요 상태에 복원됨이라고 어떻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젠지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하일은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3주 뒤, 다음 3주 뒤 월요일, 그때가 아마 부하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이면 될 것 같다고요? 좋은 어떤 의견인 것 같네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ESP 오프라인이라는 게 연결을 끊으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돼 있거든요. 저 보드 연결을 딱 뽑아서 이거 뭐 빨리 그거 감지가 안 되네. 일단 오프라인 됐고,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삭제가 안 돼요. 근데 껐다가 켜서 막 어떻게 하면 요거 이거는 연결이 끊어졌다고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이콘 바꿀 수 있네요. 아이콘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네요.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이콘 바꾸는 방법. 구성 요소에서 눌러가지고 아이콘을 바꾸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찾았네요. 구성 요소 아이디. 로그북도 나오고. 아직 저도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속히 이거 삭제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내서 올 테니 일단은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아마 내일 요거 다시 켜서 하면 저 삭제가 될 거예요. 내일 다시 하면. 비활성화해서 삭제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것은 이미 시도를 해봤었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거고, 비활성화를 딱 하고, 자, 딱 이제 삭제 딱 누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적어놓은 거부터 보세요. 20개의 구성 요소 중 0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를 안 해주겠다 하는 말을 같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요 상태에서 한번 리플래시를 해볼까요? 여기서 다시 7기 한번 하고 들어가서 활성화를 한다. 그 다음 다시 가서 읽어오고 들어간다. 안된다. 이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태에 복원됨이라는 버튼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 절대 삭제 안됩니다. 슬프죠? 삭제가 안 되는 거. 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 여기까지 해가지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